실력이 인물 평가로 이어지는 시대. 내 관찰 결과 어떤 사람이 잘 될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척도는 글쓰기 실력이었다.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앞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초등 어린이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있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힌트를 보고서 앞으로 아이들과 재미있는 글쓰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최근에 구립도서관 측 초청으로 아이들과 글쓰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 저학년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8주짜리 일기쓰기 수업이었고요. 남자아이 9명, 여자아이 3명, 도합 12명의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8주간 글쓰기 수업을 해 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는 글쓰기 수업은 인원수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도서관 측의 요청으로 12명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근데 아마 아시겠죠? 도서관 측도 아실 거고 또 거기 참여했던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알고요. 수업이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 진행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제 입으로 자랑 같아서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어떤 친구가, 그때가 제가 10월하고 11월 달이었거든. 영국 가기 바로 직전에 11월까지 수업을 했는데, 그때 독감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독감에 걸려서 몸에 열이 펄펄 끓어서 수업을 못 나오는 주가 생겼는데, 그때 아이가 선생님하고 수업한다고, 가야 된다고 엄마한테 막 떼를 썼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난감해 하시면서 도서관에 전화를 주셨던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저에게 와서 선생님, 일기쓰기 숙제 이번 주는 몇 개 해올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는 숙제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 숙제하기 싫으니까 이 시간 최대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써보자 했는데, 저에게 오히려 반대로 숙제에 몇 개 해오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줬던 친구도 있고, 또 수업 마지막 날 도서관 사서님한테 저 선생님하고 수업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왜 어떤 친구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저로 만나와서 아는데, 첫째 날부터 한 3회차까지는 마음의 문을 잘 못 열다가, 오늘 뭐 써볼까? 우리 누구누구는 어떤 글 써볼래? 어떤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하고 낙서만 하던 친구였는데, 4번째쯤부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더니 이제 거의 수업 후반에 가서는, 선생님 저는 오늘 이런 걸 써보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선생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다 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친구는 정말 저한테도 유의미하고 감동스러웠던 하나의 장면으로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만큼 분위기가 좋았던 덕분에 수업이 좀 떠들썩하긴 했습니다. 도서관이라서 민원이 들어오긴 했어요. 아, 수업 시끄럽다. 글쓰기 수업이 조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숙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글쓰기는 즐거움과 감정적인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 연결을 위해서 발표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여하튼 도서관 사서님들께서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은 많으셨지만, 이 정도로 아이들과 계속 연대를 쌓아가면서 정말 즐겁게 글쓰기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글을 가르칠 땐 또 선생님이기도 하니, 선생님,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고 노동처럼 느끼고 재미없어하고 할 말 없다고 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즐거움을 유발하고 끌어내실 수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3가지 글쓰기 핵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중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글쓰기를 할 때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아,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더랍니다. 그 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아이와 선생의 관계고, 2번째는 아이와 글쓰기, 이 둘의 관계입니다. 특히 첫 번째에 집중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와 선생의 관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학문은 모르겠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뭐 이런 과목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글쓰기에 있어서는 저는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글쓰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계속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추고만 있었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건일 수도 있고요. 결국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기의 그런 내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요청하게는 돼요. 얘들아, 오늘 이거 써보자. 오늘 저거 써보자. 오늘 뭘 써볼래?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관계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반점짜리 글밖에 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고 그런 글은 반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 간의 유대 관계를 쌓기 위해서 초반에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고 그 관계만 한번 뿌리가 단단하게 박히면 그 다음은 사실 일사천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저는 신뢰 가는 선생님이 된 상태거든요. 저 선생님한테는 무엇을 쓰고 무언가를 말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안정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저도 서점에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니 서점에 가서 종종 어린이 책이 전시되어 있는 매대에도 가는데요. 보면 어휘 관련한 뭔가도 많이 파시고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한테 만약에 어린이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휘량이 늘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안정감과도 연결되는데요. 하나 오해하시는 게 어휘를 많이 알아야 이 친구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태들을 언어화할 수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언어적인 거를 뇌를 거쳐서 언어화하는 과정 그 자체로 글쓰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어휘를 알아야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아야 글을 잘 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러면 아이들이 비언어적인 것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냐면 저는 안정감이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진짜 재미있게 막 진짜 신나게 뛰어놀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를 한 번씩 돌아봐요. 엄마 있나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엄마가 이렇게 재밌게 놀아 누구누구야 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또 막 신나게 놉니다. 그걸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글을 쓸 때 내 글을 판단당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쓰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안정감만 있다면 이 친구들이 정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이자 창작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최고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했구나. 우리 한번 이렇게도 써볼까? 제안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평가당하지 않고 판단당하지 않고 내가 뭘 해도 저 선생님에게는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안정감을 최대한 많이 심어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아이들이 글쓰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웃풋을 위해서 인풋을 열어두기입니다. 말이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작가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도 글을 수개에서 10개를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SNS에 올린 짧은 글도 있고 아니면 칼럼 같은 긴 글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상관없이 통째로 합쳐서 보면은 거의 뭐 10개 정도씩.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작가님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세요? 쓸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하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테나가 항상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아웃풋을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저는 써야겠다라는 쓰는 사람이라는 마인드가 머리랑 가슴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보든지 쓸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글쓰기라는 아웃풋을 염두에 두니까 인풋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비슷하게 해답이나 솔루션 같은 것들이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작가의 태도예요. 작가가 삶을 살아나가는 태도. 작가가 왜 쓸 말이 그토록 많냐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은 쓰는 아웃풋이라는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프리지아를 보더라도 쓸거리가 또 생기는 거고, 또 길 가다가 강아지를 보면 또 뭔가 쓸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작업들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쓸 글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언제였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꾸준히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매주 저랑 만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요. 아, 다음 주도 손은경 선생님 만나서 글을 쓰네. 이번 주에는 내가 뭘 써보지? 하고 아웃풋을 염두에 둔 채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완전한 작가의 태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전 알아챌 수 있냐면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이번 주에는 이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이번 주에 2개를 쓰고 싶은데 뭘 쓸까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본인이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그 다다다음 주에도 저하고 만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웃풋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이 3가지가 아이들이 글쓰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통찰이자 깨달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초등 저학년 친구들하고 만나온 것 같아요. 만나오면서 이 백지 같은 친구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과거에 글쓰기를 학업의 연장으로 알아서 무려 29년 동안 글쓰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심지어 문과가 싫어서 이과를 갔고 이과를 나와서 공대 출신인 작가 선생님처럼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내가 주장하는 수업의 핵심 가치는 뭘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과연 통할까? 어떨까? 하는 고민들 끝에 나온 3가지의 결론인데 이번 구립도서관 즉 8주짜리 수업을 하면서 이게 통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쓰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순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쓰기와 관계 맺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쓰고 싶은 말들이 생겨요. 선생님은 그걸 지켜봐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전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글쓰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억지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억지란 없어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아이들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믿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